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도입했습니다. 2022년부터 전남에만 3,500억 원 가까이가 지원됐는데 기금 집행은 더딘 상황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씩을 인구 감소 지역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선 22개 시군 가운데 16개 군이 인구 감소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고흥군의 경우 지난 3년간 204억 원을 배정받았고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 시군에 포함돼 내년에는 16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추가 기금 88억 원을 더 확보한 겁니다. 고흥군은 이 기금을 청년 인구와 생활 인구에 중점을 두고 각종 기반 조성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흥만을 거점으로 하는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수축산밸류 조성과 청년 창업 및 일자리 기반 조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받은 기금 64억 원을 아직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부터 전남 16개 군에 배정된 기금은 3,494억 원. 하지만 지난 9월 기준 집행률은 37.5%,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전체 집행률이 한 자릿수에 그친 곳도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사업 초기 행정안전부가 시설 건립 위주의 사업을 권고한 탓에 행정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건물 짓는 게 뭐 꿀집지, 용역이라든지 설계라든지 하는데 예상치 못할 때 시간들이 더 많이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행안부는 올해 말 기준 2022년도 기금 집행률이 30% 미만인 경우 내년도 기금을 전액 감액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부에서는 집행률 위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여수시가 2025학년도 대입 수험생을 대상으로 정시 전형에 대비한 1:1 맞춤 컨설팅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관내 고3 학생과 N수생, 학부모 등 60여 명을 모집해 다음 달 14일부터 사전에 제출한 수능 성적표 등을 토대로 서울 수도권 등지에서 활동 중인 전문 컨설턴트와 60분간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정시 전형 대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여수시는 올해 대상과 계열에 따른 차별화된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평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춘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순천시 승주읍에 그린바이오 승주 임시 캠퍼스를 구축하고 지역 인재 양성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캠퍼스는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내에 있으며 식품공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천대는 내년부터 순천시가 추진하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와 연계해 식품, 화장품 등 산업을 중심으로 캠퍼스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올해 광양에서는 발전소 건설 장비 임대료 체불과 플랜트 임금, 단체 협상 결렬 등 노사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슈 현장 다시 간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 현장에서 발생한 기중기와 크레인 등 장비 임대료 체불 규모는 19억 원입니다. 공사 하도급사가 자금난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노동자 임금과 임대료를 수개월째 지급하지 못한 겁니다. 체불임금 약 40억 원은 시공사인 원청이 모두 지급했지만 임대료 19억 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사와 계약을 맺은 장비업체들은 발주처와 원청이 체불 사태를 책임지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체불 상태는 원청과 발주처의 허술한 현장 관리가 낳은 예고된 인재임이 틀림없다. 발주처인 광양 그린에너지는 하도급사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후 양측 간 면담도 이뤄졌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원청과 장비업체 사이 협상도 진행 중이지만 임대료 지급 규모를 두고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경제의 한 축인 플랜트 노조와 전문건설인 협의회의 노사 대립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7개월 넘는 교섭 끝에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노조원 찬반 투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조가 부당노동 행위를 한 노조원을 징계하고 사측에 보고하라는 제52조 사망이 결국 발목을 잡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교섭 내용을 갖다가 좀 전체적인 틀은 못 바꿀지라도 단체별 교섭 내용을 그래서 독소 조항은 어느 정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 경제 침체 속에서 노사 대립이 길어지는 가운데 이를 중재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지난 4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된 고흥 녹동항 드론쇼가 오는 30일 폐막합니다. 고흥군은 30일 저녁 6시 30분부터 녹동 바다정원에서 드론쇼 폐막식을 열고 1,500대 규모의 드론쇼와 해상 불꽃쇼를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37번 드론쇼를 개최했으며 24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고흥군은 내년 1월 1일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해맞이 행사에서도 드론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30일 저녁 순천만 국가정원 스페이스허브에서 드론 라이트 쇼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늦가을 밤 하늘에서 빛나는 정원이라는 주제로 드론 500대가 화려한 야경을 선보입니다. 또 지역 예술인 공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오후 5시부터 입장료를 면제해 무료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여수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가 친모에게 살해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2달 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관계기관의 대처가 늦었던 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숨지게 한 40대 친모. 범행 사실 인정합니까? 남편과 불안은 어느 정도였어요? 경찰은 친모 이 씨를 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의 방치로 홀로 2아이를 돌보면서 육아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2딸이 숨지기 2달 전 이미 위험 징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지난 9월쯤 이 씨가 딸아이를 한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의료진이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신고한 겁니다. 당시 입원한 쌍둥이 중 동생에게서 갈비뼈 골절과 머리 쪽 출혈 등 학대로 보이는 부상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신고를 접수한 전남경찰청은 곧장 학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와 남편 등은 일상생활 중에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긴급 분리 등 학대에 따른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부모와 면담을 진행했지만 당시엔 학대 판정을 내리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2딸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학대 신고가 있었는데도 관계기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한두 명 조사해가지고 학대를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관련자들이나 이제 여러 가지로 의사 소견도 들어봐야 되고. 경찰은 쌍둥이 아이들이 숨지기 전 아동 학대 혐의가 속속 드러남에 따라 아이를 살해한 이 씨와 이 씨 남편 등을 상대로 살해 혐의 외에 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올해 10월까지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늘어난 164만 TEU로 연말까지 목표치를 뛰어넘는 200만 TEU 달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코로나19 사태와 지역 산업 침체를 겪으며 물동량이 지난 2년 동안 감소했지만 올해 부두 활성화를 위한 영업과 신규 항로 유치 활동이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항만공사는 오는 2029년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 개장을 앞두고 다음 달 특수화물 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고흥군 도양읍 전통시장이 위치한 청년몰, 청춘마루에 다음 달부터 신규 업체가 들어섭니다. 새로 입점하는 업체는 내일 점포로 기존에 들어서 있는 공방과 카페 등 점포 4곳은 재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9년 문을 연 청춘마루는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한 시설이며 고흥군은 지난 1년간의 사업성 분석과 창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다음 달 2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란한 스위퍼로 올 시즌 KBO 무대를 주름잡으며 12번째 우승을 이끈 제임스 네일이 내년에도 기아 타이거즈와 동행하게 됐습니다.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기대하는 타이거즈의 내년 행보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대 타자를 꼼짝 못하게 하는 현란한 스위퍼. 150km를 넘나드는 묵직한 직구. 한국 시리즈에서 보여준 제임스 네일의 투구는 한 달여 전에 부상당한 선수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는 투구였습니다. 빗자루로 쓸다시피 해서 지나가는 스위퍼. 원투에서 드라이브! 네일의 혼신의 투구는 기아 타이거즈의 12번째 우승이라는 달콤한 결실로 이어졌는데 내년 시즌에도 그의 황홀한 투구를 기아 팬들은 다시 한번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제임스 네일과 계약금 $40만 달러에 연봉 $120만 달러, 옵션 등을 합쳐 $180만 달러에 재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네일 선수에게 그 선발 투수를 좀 보장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단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일 선수가 확실히 우리 구단 쪽으로 마음을 좀 돌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제임스 네일은 올 시즌 12승 5패, 2.53의 평균 자책점으로 정규 시즌 우승을 이끈 뒤 한국 시리즈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하면서 12번째 우승의 선봉장이 됐습니다. 내일은 타이거즈와 동행할 수 있어 기쁘다며 비시즌 동안 몸을 잘 만들어서 내년에도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The ERA is a lot more than just the pitcher's individual stats. You need a lot of luck, you need a lot of defense behind you. 승리를 확실하게 든든한 1선발 에이스의 동행을 확정지음에 따라서 내년 시즌 2년 연속 우승을 바라는 기아 타이거즈의 행보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한편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외인 타자 소크라테스의 경우 올 시즌 팀이 원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전력의 보탬이 됐던 선수인 만큼 재계약하거나 다른 중량감 있는 선수 영입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최근 제주에서 열린 2024 세계 어촌대회에서 선박람회를 적극 홍보했습니다. 선박람회 조직위는 지난 25일에서 27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 어촌대회에 참가해 박람회 마스코트인 다섬이 조형물과 포스터, 홍보 영상 매체를 활용한 홍보 전시관을 설치하고 섬 보유국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2026년 섬 박람회를 널리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재해 취약성 등 어촌 지역의 현안과 협력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전 세계 30개국의 공무원과 전문가, 어업인 등이 참가했습니다. 여수시가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근로 능력 향상을 위해 내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공공근로 320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66명 등 총 386명 규모로 내년 2월 14일부터 6월 26일까지 정보화 공공서비스 지원과 환경정화 사업 등에 투입됩니다. 여수시는 가구소득과 재산액, 공공일자리 참여 이력 등을 종합심사해 참여자를 선발하고 선정자 명단은 내년 2월 3일 시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